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각 후보 캠프가 사찰과 시장 등을 찾아 표심 잡기에 분주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월호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평균 취업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는데 학부모 인식 개선 등 한계도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넥센을 꺾고 선두를 질주하는 가운데 양현종 선수가 6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19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대선 승부의 한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인 어제 각 후보 캠프 측은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석가탄 신인을 맞아 무각사 앞에서 각 후보 캠프의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정당을 나타내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캠프 관계자들이 피켓을 흔들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대선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찾아가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부패한 세력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부패한 세력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시도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합니다. 국민의당도 지난 총선에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정치개혁을 이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이끌어 주십시오. 호남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녹색 정치혁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도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무각사와 증심사 등에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각 정당들의 민심 잡기 행보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의 392개 투표소에서도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부터 광주 95곳, 전남 297곳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만 18세로 투표권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직접 뽑을 수는 없어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대통령을 바라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2학년 9반, 1학년 2반, 3학년 5반, 2학년 1반 홍나현입니다. 하나 더 해주세요.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주변 측근들의 이익보다는 국민들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의식을 좀 제대로 확고히 가지고 있어서 위안부 문제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사과해야 될 문제는 진심을 다해서 사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사람들을 다양하게 바라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유지하려면 여러 직업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최소한 자기가 자신의 꿈을 말하는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같은 게 있잖아요. 능력을 우선을 보고 사람을 먼저 보는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정말 수도 때도 없이 바뀌어서 학생들 정말 힘들고 혼란스러워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취업 위주의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학생인지 아니면 뭐 취준생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제가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의 끝이 취업이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했을 때 좋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면 괜찮겠지라기보다는 나 하나라도 더 하자. 향상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여러분이 뽑아주세요.
날짜는 5월이지만 날씨는 달력을 한두 장 더 넘긴 듯합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광주의 낮 기온은 27도로 평년 기온을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고요. 여전히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일인 내일 낮에는 비가 그쳐서 나들이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는데요. 다만 내일 밤에 또 한 번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5mm 안팎으로 양은 그리 많지 않겠고요. 지금의 건조함이 조금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과 장성 11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 25도, 담양과 화순 나주 26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26도, 구례가 25도, 보성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인양 고의 지원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리본으로 물든 목포신앙.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이후 정치권 공방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후보 사퇴 촉구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은 9명의 미수습자들을 찾는 것이지만 언젠가부터 관심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인양을 고의로 지어냈니 안 했니,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는 정치권 공방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9명 찾을 때까지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나는 그걸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죠. 좀 지원하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는. 가만히 있어도 억울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세월호 가족들.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세월호는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3년 동안 주장했던 건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풀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존엄성에 의한 인간적인 부분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목포신앙에는 미수습자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을 기원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용역업체 철수 등의 문제로 중단됐던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어제 오후 일용직 용역업체 2곳 가운데 1개 업체 소속 작업자들이 근무 여건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철수했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져 오늘부터 수색 작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습팀은 어제 오전까지 미수습자들이 주로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3, 4층 객실을 29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4층 선미객실로 진입하기 위한 5층 전시실 천장 절단 작업은 전체 면적의 58%가량 진행됐습니다. 전남의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취업률이 70%를 넘어 최근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설립된 지 45년째를 맞는 목포 여상고입니다. 전체 35학급 규모인 서남권 최대 특성화고교로 70%가 넘는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이 늘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특성화고 제한 경쟁이 시행된 데 힘입은 겁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특성화고 전형이 따로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5곳에 달하는 전남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지난해 평균 취업률은 77.7%, 91.8%에 달하는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을 더하면 최근 3년 연속 전국 1위입니다. 5년 전인 지난 2012년 취업률 30% 선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취업 맞춤반 운영을 확대하고 해외 취업 등 새로운 취업의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성화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낮고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이 높은 점은 한계입니다. 취업을 한 다음에 선취업 후진학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취업도 하고 또 대학도 다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연고 대기업이 적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연계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점은 교육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두 차례 공모가 무산됐던 광주 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연미봉 한국여성의전화 이사가 선정됐습니다. 염 후보자는 지난 1991년 광주 여성의전화 대표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 여성단체 연합회장,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광주 여성재단은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광주시 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광주 여성재단 대표이사 공모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모두 적격자가 없어 이번에 3차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일 밤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의 머리에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50살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는 대리운전기사가 트럭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의 남성을 살해하려고 한 40대 우즈벡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고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살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과 나들이 갈 만한 곳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멀리 가지 않아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들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귀여운 주인공들이 아시아 어린이들의 보물을 찾아 신나는 모험을 떠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영어 뮤지컬 트레저 헌터즈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00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공연이 한 달간 이어지고 연휴 기간 야외 광장에서는 아트 상품 만들기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연 프로그램이 많이 보강이 되었고요. 해외 초청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ACC에서 창제작한 레파토리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회도 풍성합니다. 인간에 맞서 자연을 지키는 나무 로봇들과 출근하고 자전거를 타는 일상적인 모습의 로봇들, 세계가 평화로워져서 백수로 살아가는 태권브이까지 익숙한 로봇의 낯설고 독특한 모습을 신세계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로봇 캐릭터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보고 자랐었는데 그런 로봇 캐릭터들을 작가들이 어떻게 상상력에 의해서 어떻게 재해석을 했는지 재탄생시켰는지 재미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갤러리에서는 어린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캐니멀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금남로 공원 일대에서는 인형극 공연과 체험 활동으로 꾸며지는 아트드림 파크가 징검다리 연휴 동안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이름을 대면 고향 섬 이름이 떠오르는 이른바 인물로 대표되는 섬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화가 김환기도 대표적인데요. 화가의 섬 신안군 안좌도를 박용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하늘의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푸른 점과 흰색 띠. 한국 미술품 최초로 가격 65억을 돌파한 작품 고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술 경매 상위권 1위부터 6위를 모두 휩쓴 작품을 그린 화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수화 김한기 화백이 태어나 자랐던 생가터는 미술학도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바다와 산, 밤하늘, 별. 섬 소년이 바라보던 풍경은 그림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음의 고향인 여기 안산하고 여기 지금 현재 살았던 이 고향을 가장 그리워하는 마음이 평생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말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는 것에 맞춰 신안군은 고향 마을에 김한기 화백을 기리는 공원을 조성합니다. 축구장 15개 크기가 넘는 면적에 미술관과 테마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마 우리 김한기 선생께서도 이런 좋은 환경에서 별과 달과 해와 항아리와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으셨던 그런 원인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제가 사는 것이 행복하고 고향 하늘과 바다에 새긴 푸른색을 캔버스에 담고 평생 동양의 전통을 잇고 예술의 길을 따라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화가 김한기. 화가의 꿈을 기리는 고향 섬마을도 변화를 통해 점처럼 흩어진 수많은 인연들이 다시 만나는 곳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다른 인식이 생길 정도로 김민식 포수의 이 합류는 상당히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후지를 보입니다. 때렸고 그리고 주자는 뛰었습니다. 1, 2간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김원영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초구 때립니다. 1루 주자 맞습니다. 홈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3루 주자 김원영을 홈에서 잡았습니다.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고요. 받아들여졌습니다. 세이브로 생각을 했군요. 이렇게 되면 기아 타이거즈의 선취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도루를 성공시켰던 김호령이 1루에 있습니다. 초구 오른쪽 갑니다. 타고 안타입니다. 자, 펜스까지 굴러가고 김호령은 3루 통과. 홈까지 들어옵니다. 타자주자 3루까지 김민식의 1타점 적시 3루타 도망가는 기아 타이거즈. 점수는 2대0. 현재까지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앤투 스윙. 김민성은 삼진. 탈삼진 6개째. 원볼 2구 때렸습니다. 중견수 뜁니다. 김호령 자리 잡습니다. 처리합니다. 경기 종료. 최종 점수 2대1. 기아 타이거즈가 넥센 히어로즈에게 올 시즌 5차전 경기마저 가져갑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어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9라운드에서 연승을 이어가지 못하며 강원FC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FC는 전반 21분 본지 선수가 K리그 데뷔골을 성공시켰지만 전반 36분 강원에게 동점골을 내줘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며 시즌 전적 2승 4무 3패를 유지했습니다. 광주FC는 오는 7일 순천 팔마 운동장에서 전남을 상대로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과 함께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동문시장. 감귤가게 앞이 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여행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지 인기 연예인들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제주의 문화와 음식, 관광지 등을 소개합니다. 济州岛其实还蛮悠闲的。对，我觉得它有很漂亮的风景，然后但是又有些地方又蛮有都市的感觉。 특히 고사리 꺾기와 해녀 체험 등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전통 생활 모습을 담을 계획입니다. 济州传统生活上，像是海女她们都是怎么样的生活，然后在诚义民俗村的话，里面村民他们是怎么样生活的方式这样。 6호로 북적였던 성산일출봉에는 베트남 여행사와 항공사 등 20여 명이 팸투어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의 유명 가수 뮤직비디오가 모두 제주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면서 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Jeju thực ra là cũng một điểm đến rất là thân thiện, bởi vì là mình được ngắm cảnh và mình được xem lại những cái quá khứ như là cái còn sót lại của núi lửa. 대만뿐 아니라 싱가포르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예인과 함께하는 제주 여행 상품도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동남아 관광객은 3만 1천여 명. 오는 9월부터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젊은 귀여인들의 어촌 정책을 돕기 위한 양식어장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15세부터 39세까지 젊은 귀여인들을 위해 무안과 고흥 등 도내 10곳 709헥타르 어장을 새로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어장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남에는 최근 3년간 343가구가 귀여했으며 새로 승인된 귀여인 양식장을 품목별로 보면 김어장 589헥타르, 미역어장 120헥타르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광주 전남 9개 야시장 114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농식품에 대해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송정역 시장 업체 한 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에 대해서는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류품만 가족들이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선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지만 소유주 확인이 안 돼 목포시 유류품 보관소에 접수된 세월호 유류품은 지금까지 194점으로 이 가운데 8점만 가족들에게 인계됐습니다. 목포시는 유류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수령해간 물품도 삭제하지 않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중턱에서 불이 나 낙엽과 잡목 등 0.1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헬기 2대와 소방차, 인력 50여 명이 동원돼 큰 불은 1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화재 지점까지 진입이 어렵고 낙엽이 많아 잔불 정리에만 4시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객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5월이지만 날씨는 달력을 한두 장 더 넘긴 듯합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광주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여전히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내일 새벽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일인 내일 낮 동안에는 비가 그쳐서 다행히 야외 활동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는데요. 다만 내일 밤에 또 한 번의 비가 오겠습니다. 우리 지역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지금의 건조함은 조금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과 장성이 11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 12도, 화순 10.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장성 25도, 담양과 화순 나주 26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26도, 구례 25도, 보성 2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늘과 내일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주말에는 선선한 공기가 조금 몰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또 한 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